자, 다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했다. 취득 당시 가격을 잘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 결정했는데 감정가액으로 했다. 그때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봐라 더하라 그랬는데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했다면 양도 차익이 너무 조금 나와. 그래서 양도소득세 너무 조금 나오니까 건물 환산 취득가격 또는 건물의 감정가격의 5%를 계산해서 나중에 끝에 세금이 나오면 결정세액에 더해서 내라. 왜? 환산 취득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가면 부동산을 양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어서 좋은데 국가에서 볼 때는 너무 혜택을 주는 거지 세금이 너무 조금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건물 환산가액 또는 감정가액이면 감정가액의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3년 이내 틀렸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또 하나 여기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했다면 이 감정가액의 100분의 5죠. 100분의 5%를 계산을 해서 결정세액에 봐라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양도를 하고 할 때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부과되어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을 부과할 때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왜요? 물납이라는 제도가 폐지됐잖아요. 양도소득세 물납 폐지됐어요. 2013년에 폐지됐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과거에는요 예정신고가 선택이었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하면 예정신고하면 세금 낼 걸 빨리 내니까 세공제 혜택을 줬었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고 지금은 예정신고가 필수야.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정신고해야 돼. 그럼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결론은 뭐예요? 예정신고 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느냐? 없다. 그런 제도가 폐지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공제 제도 폐지됐어요. 다음 4번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세금이 얼마요? 1,500만 원인 자는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지금은 1,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본 얼마? 1,00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 5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나눠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 1,000만 원 내고 초과 금액 500만 원만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다. 무신고 가산세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40%.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올바른 건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4번. 거주자 누구? 갑은 2000 몇 년? 16년 10월 달에 토지를 취득해서 1억에 등기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동생인 거주자 을한테 뭐를 했다? 증여했어요. 형이, 즉 갑이라는 사람이 증여를 했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동생이죠. 친인척 특수 관계인한테 증여를 했고, 요 증여받은 누가? 을은 요것을 2022년도 6월 달에, 즉 10년 안에, 10년 지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를 했다? 양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자, 특수 관계인한테 증여했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하면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다만 요때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하고 동생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계산했더니 이 세금이 더 뭐하면 크면 그때는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왜 산입하지 않아요?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부모 자식이 아니라 친인척 특수관계인끼리 이루어진 이런 거래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요 증여는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을한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 취소, 환급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하잖아요. 왜?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2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갑의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여기 취득해서 요때 양도한 걸로 보고 취득 가격, 취득 시기 그대로 적용되고,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없게 됐다면, 왜? 사망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방불명 됐으면 얘가 못 내니까 요 사람 누가? 수증자 을이 뭐를 하라?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다음 4번 갑이 양도한 걸로 보니까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요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을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5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은 갑이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을이 양도할 때까지, 갑이 취득해서 을이 양도할 때까지를 다 무슨 기간?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라고요? 1번.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이번에는 자, 1번 취득세 징수 걷어가는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이다. 틀렸죠. 취득세는 뭘로 갑니까?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틀렸고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물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넣었으면 9개월. 다음 신고 기한 내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 관세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가산세 붙는 게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거 공제하고 추가로 내면 되는데 이때 가산세 포함해서 틀렸죠. 예, 가산세부하고 제외. 여러분 기본이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 납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에 붙어서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래? 신고납부라고 안 하고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납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틀렸고. 다음 5번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의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틀렸죠. 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6번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하면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모는 결성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느냐 안 한다. 공제를 합니다.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건 공제 안 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 계산할 때 공제를 하지요.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자 다시 볼까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 그러면 상가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고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라.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으면 사업의 종류가 틀리니까 각각 회계 처리하라. 맞습니다. 3주택,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주택하면 소형주택은 뭐하고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토지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죠? 왜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지 3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아니죠. 3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동시에 충족 33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 다음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소형주택이 이거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이 2개냐 3개냐 그거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게 소형주택이요. 한 세대당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거주자 포함해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어디서 틀렸다고요? 예. 3번. 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합니다. 다음 3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저당권. 그죠? 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데 채권 금액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고요.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한다?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맨 처음에 등기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등기할 때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되고요. 지상권 등기하는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과소 납부세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 부과한다. 틀렸죠. 여러분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으면 그 납세 의무자한테 바로 봐라.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자가 대신 납부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틀린 건 몇 번? 4번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38.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대한 설명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보다 뭐하면 초과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금보다 뭐하면 초과하면 많이 납부했으면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세금에 메꿀 수 있다. 충당할 수 없다. 틀렸어요. 메꿀 수 있어요. 충당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확정신고한 세액을 뭐할 때는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리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뭐하라? 징수하라.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정된 게 더 많으면 추가로 징수해야죠. 며칠? 30일.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있죠.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느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부담부 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다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 납부니까 신고를 하면 확정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그죠? 그런데 이거 틀렸죠. 신고에 의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죠. 다음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했다. 많이 냈다. 그러면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환급하라. 그게 아니라 30일 이내 빨리 환급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올바른 거 그랬어요. 답은 몇 번? 2번. 그죠? 자, 이번에는 39번 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그랬어요. 여러분 수도권 밖에 있는 기농주택을 취득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기농주택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에요. 그죠? 3년. 기농주택이죠. 기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부하고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5년. 그리고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요건 3년이죠.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죠. 5년 안에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5년, 3년, 5년. 답은 몇 번? 4번. 그죠? 자, 이번에는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도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건축물에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부대 설비에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납세 의무 있고요. 세대별로 주택수 계산할 때 여기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면 그것도 주택수에 뭐한다? 가산합니다. 근데 가산하지 않는다. 틀렸다. 주택수에 포함을 한다. 오피스텔 주거용 주택수에 포함. 다음 3번.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에 산출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했다면 산출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틀렸다. 여러분, 취득세 간주 취득은 등기 대상 아니기 때문에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어도 특별히 중가산세 100분의 80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신고 안 하고 팔았어도 매각했어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4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죠. 그런데 여기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존속기간이 뭐요? 1년 미만일 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1년 안에 또다시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로 보고 우리 합쳐서 50만 원 초과하면 그건 과세를 해야 된다.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하지만 50만 원 초과할 때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1번.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33회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요 나온 내용 임대소득 같은 건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2회 시험 문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